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 양도소득세를 신고서 작성하는 요령. 요거는 사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요즘에는 또 홈택스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안 해봤는데. 되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도하고 양도하고서 이제 신고하는 그런 건데, 주택의 매매가 이제 그래도 꽤 일어나는 편이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한 뭐 몇 년이 또 한 번씩 또 팔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평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익숙한 일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세무서에 간간히 일 때문에 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세무서 이제 민원 창구실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봐 가면서 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신고서 작성도 작성이려니와 조금 복잡해진 것들은 그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보면은 물론 아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그 초보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숫자를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되는 건지, 이 숫자가 맞는 건지, 이 칸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아서 혼동이 오게 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다 써놨는데 또 뭐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몇 프로 곱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뭐 누진 공제가 얼마 빠져나갔고, 하여튼 이렇게 뭐 한두 시간, 뭐 한 서너 시간에 이 양도소득세 체계를 확 인식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서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세무사 사무소에다가 일종의 뭐 수수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간단한 것들은 수수료 주고, 또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받아서 이제 하고, 또 때로는 개인이 이 양도세를 신고하다 보면은 간간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은 얘기는 아닌데, 세무사 전문가한테 맡겼을 적에는 세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 그대로 신고 들어가고, 또 세금은 신고 그대로 들어가서 돈을 내면은 세무서에서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돈 돌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덜 내도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본인이 세무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좀 더 낼 수 있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이 이제 그 내용을 강의하면서도 세무사 이런 사무소 이런 데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신고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좀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대행비를 아끼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또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양식 폼이, 신고서 양식 폼이 2020년부터는 달라졌어요. 그전에 2017년 걸 썼었는데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 자료실에 가도 폼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또 요거 이제 동영상 끝나면은 이제 블로그에 연결시켜 놓을 건데, 블로그에 가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국세청이나 또는 행정자치부에다가 행정자치부인가 안전부인가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으려면은 어디가 처박혔는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찾기 어렵고, 또 익숙한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폼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셔서 받아가져야 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사이트를 뒤져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제가 그거 다운받아서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훨씬 더 본인한테 시간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좀 저한테 부탁해서 수수료 받지 않고 시간 날 때 그냥 짬짬이해서 이제 신고한 내용을 갖다 다시 복귀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이루어진 날 기준 해가지고 그달 말일 기준해서 2개월 60일 이내까지 신고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요게 이제 폼이 바뀌었어요. 보면은 뭐가 바뀌었냐면 다른 건 아니고
그전에는 그 지방세가 따라 붙었었는데 지방세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 또 다시 가서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몇 년 귀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양도가 이뤄진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도가 이뤄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건데 저는 요게 2020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그리고 소명사료 제출서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간편 신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다기보다도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들 말고 그냥 간단한 것들은 요거로 다 하게끔 이렇게 국세청에서 아마 납세자들 편의를 봐주는 그런 양식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이제 양도인 집을 판 사람이죠. 집을 판 사람이 뭐 이제 그래서 집을 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국인, 외국인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이제 보면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소명제로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예정신고, 원래는 이게 이제 1년에 일어난 거를 다 합쳐서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올해는 내가 이 집을 하나밖에 판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 확정신고에다가 여기다가 이 표시를 해줘도 되고, 또 이제 또 한 개 더 팔 게 있다면 예정신고에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0일이 지나서 했을 경우는 여기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저기 뭐야 납세자분 이 세금 신고가 뭐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할 적에 그때 여기 이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은 올해 요거 하나밖에 팔 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확정신고에다 표시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 있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 사람, 한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국인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면서 어디요? 우리나라에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10-1234. 그래서 이제 양도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 분은 쓰고 없는 분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이제 저희 사무실 주소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거주지국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살고 있죠.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수인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집을 판 거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산 거를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홍길동이라고 쓸게요. 집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여튼 뭐 주민등록 하나 뜨죠 뭐. 하고 전화번호가 이제 제 전화번호 집어넣을게요. 제 전화번호 집어넣고, 지분은 이 사람 이제 1대1로 매매하는 거니까 전부 산 거죠. 전부 샀고, 그 다음에 양도인과의 관계,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와 홍길동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이라고 써주고요. 이렇게. 자, 이제 보면은 양도자산 거래일 해서 양도자산의 종류하고 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양도자산의 종류는 여기 이제 그 설명서가 있어요. 보면은 양도자산의 종류가 나오죠. 이거는 주택이거든요. 일반 주택인 경우에 3이라고 써져요. 여기다 보면은. 그래서 일반 주택이니까 여기다 쓰고, 양도자산의 종류. 그래서 그거 아까 코드 번호가 3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율 구분인데, 이제 세율 구분이 요거는 지금 이제 3년 된 집이에요. 만 3년 됐으니까 일반 세율이죠. 일반 세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칸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거를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일반 세율 해가지고 요게 지금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했냐면은 요게 양도 차익이 얼마 발생했나 소득금액 1,000만 원 나왔거든요.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예, 60%죠. 아, 0.06, 6%죠. 6%. 세율 6%. 일반 세율 6% 맞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그다음에 4,800만 원 이하까지는 15%. 그 다음에 4,6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800 이하는 24%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진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따른 누진 그 공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세율 이거를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기록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또 그런 거는 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종류는 이제 일반 주택이고 세율은 6%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의 소재지가 이제 여기 물론 다른 데이긴 하지만 우리 사무실 주소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의 종류 해가지고 자, 뭐 하여튼 우리 사무실 그 건물이라고 이제 주택이라고 이렇게 한번 그냥 임시로 써봤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여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양도일이 이제 언제냐면은 요게 이 보면은 양도일이 2020년 3월 6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인이 유상거래 돈 주고 사고 판 거니까 매매입니다. 매매. 그 다음에 취득일을 해가지고 취득일은 언제냐면은 이게 2017년 여기 2017년 1월 3일이네요. 01월 03. 요거는 이 날짜는 뭘 보고 확인하는가 하면은 그 계약서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을 사고 팔 때 우리 보통 보면은 매매 계약서가 있죠. 그래서 그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잔금 치른 날짜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매입할 적에 그거를 거기 이제 잔금 일자 그 날짜가 취득 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 일자는 내가 팔 때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양도 일자 적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도 일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놨고 그 다음에 요 양도 면적 그 토지분과 건물분도 있는데 요것도 그 계약서에 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옮겨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양도 면적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양도 면적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토지가 30.23 그렇죠? 30.23 제곱미터죠. 네, 30.23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계약서에 보니까 건물이 44.28로 되어 있네요. 44.28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못했네. 이거 칸이 여기다 있는데. 자, 여기 취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원인이 매매죠. 매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 면적 좀 전에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대지의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되고 양도 면적 건물분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가액 내가 이제 판 가격에 이거 잘 요즘에 나온 건 잘 나와 있네요. 이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세무 용어로다가 나와 있던 것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일반인들이 그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양도가액 요 부분이 양도가액이 판가격 뭐 취득가액 산가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양도가액을 내가 이제 판가격이 계약서에 나와 있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은 얼마에 팔았냐면은 양도가액을 1억 6천에 팔았네요. 보니까 1억 6천 1억 6천에 팔았어요. 1억 6천.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이죠. 여기 이 사람은 1억 3,400에 샀네요. 1억 3,400. 1억 3,400에 샀고, 요 필요경비가 계산을 다 한 걸 여기다 적는 거거든요. 이 필요경비 계산하는 과정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 별도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경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필요경비 보면은 집을 살 적에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등록세, 지금은 이제 취득세로 다 통합이 됐죠.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제 취득세가 그 등록세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인정을 해줘요. 그거는 필요경비로. 그 다음에 그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용 해가지고 뭐 그날 등기 치는 날 들어간 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뭐 집을 수리했거나 이런 분들은 집 수리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택에 또는 건축물에 자본의 가치를 올린다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들어간 수리비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도 이제 별도의 그 강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필요 경비가 여기 지금 이제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나와 있어 가지고 먼저 계산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얼마 나왔냐면은 369만 9,400 356만 300 356만 356만 9천 356만 9천 940원. 하여튼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계산으로 뽑아 놓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양도 차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1번 그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주고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 차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2,243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 보유인데 이 장기 보유가 보면은 지금 2017년 1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취득일이 이제 2017년 1월 3일이고 양도일이 2020년 3월 6일이니까 만 3년 넘었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만 3년 넘은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 3년인데 1년에 2%씩이니까 6%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243만 원에다가 6%를 곱해준 게 그 공제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곱해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게 134만 5천 원. 134만 5천 원. 제가 지금 요거 그 계산기 요거를 계산을 하면서 뒤에 소수점이 작은 숫자들인데 제가 다 떼어버렸거든요. 요거는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 정확한 것보다는 요거는 이제 제가 혹시라도 요거 보시면서 복귀하실 분들은 요거 계산기 두들겨서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여기 이제 장기부여 특별공제죠. 그러면은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양도소득금액이 이거 좀 뭐가 이상하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왔고 양도소득금액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거 그 2240만 원에서 143만 얼마 뺀 금액이 나오겠죠. 요 금액이 요거 적어 놓습니다. 여기다 적어 놓는데 여기 얼마가 나왔냐면은 20,542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양도소득금액은 이게 뭐 어떻게 양도소득금액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곱하기 제가 이거를 다시 계산할 적에 공동명의로 된 걸 계산한 걸 제 반대로 나눠서 이 숫자가 좀 이상해졌는데 요거를 곱하기 2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 금액 이렇게 보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들기면서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130 자, 요거는 21,085 000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고 필요경비 빼주고 거기서 나온 양도 차액을 구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2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나왔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넘었기 때문에 6%를 빼주니까 6%에 해당되는 금액이 134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243만 원에서 134만 5천 원을 빼니까 2,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요거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250만 원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천 요 빼니까 요 금액에서 빼기 250만 원. 자, 250만 원 하니까 1,800,585 이렇게 나오네요. 1,800.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00 585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혹시 이제 계산하시다가 이거 혹시 계산하시다가 숫자가 틀린 거는 계산기를 다시 두들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계산기 두들기는 게 뭐 계산기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 과정을 적는 거니까 혹시라도 숫자가 틀리거나 그랬을 때는 꼭 숫자 거기다 수정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계산 과정을 기록 과정을 보시라고 한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세 표준까지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나 하세요, 이게? 과세 표준이 1,800
258만 5천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요 세율 구분이 6%라는데 이거 틀렸죠, 이거는? 1,8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그 1,20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15%가 되는 겁니다. 이게 15%가. 자, 이제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인데, 자, 15% 가지고 계산하는데 15%가 여기다가 15% 써주고, 산출세액은 얼마인가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다가 이게 이제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658만 5천 원, 요 부분은 15%로 계산해서 두 개를 플러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8 곱하기 9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분명히, 좀 약간, 나중에 다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 세율표에서 보면은 누진공제라는 게 있어요. 누진공제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15%에서 적용되는 게 108만 원을 마이너스 해주거든요. 공제가. 요거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강의는 제가 또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원리적으로, 이제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간 부분 있죠. 1200만 원, 요 1800에서 1200 빼게 되면은 600 얼마 남죠. 600 얼마 부분은 15% 계산해서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여기다 써주는 건데, 여기가 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양식표에는. 그래서 그 생략되어 있는 걸 갖다 하려면은 그대로 이 금액에다가 1800만 원에다가 15%를 곱해줘 가지고 요 나온 금액에서 108만 원을 마이너스 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 과정은 이제 세법 양도세 계산은 소득세 계산하는 거를 아셔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로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15% 하니까 278만 원 나왔고, 빼기 108만 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170만 원 나왔어요. 17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작게 줄이고, 요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산세 붙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예요? 170만 원이죠.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0만 쓰고, 납부세액도 없고, 분납할 세액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납부할 세액만 쓴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취득가액 상세 명세 해가지고, 아까 매입가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1억 3,400.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그 당시에 1.1%거든요. 1억 3,400. 여기 뭐 계약서,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 권리증에 그게 붙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찾아서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1.1%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그 당시 낸 취득세가 147만 4천 원. 147만 4. 이렇게 이제 이게 등기권리증에 아마 영수증이 붙어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입 부대 비용은 법무사가 뭐 움직이면서 뭐 채권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 이제 하여튼 요런 금액들은 등기권리증에 이제 그게 같이 보관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주택을 또 부동산을 매매할 적에 양도할 때는 항상 등기 권리증에 있는 거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뜯어내서 내가 보관한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부동산 중개사가 잘 챙겨주는 부동산도 있고, 또는
법무사가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데 같으면은 나몰라라 식으로 내버려둬 가지고 나중에 매수인한테 찾아가서 그 자료를 받아오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성실하고 좀 친절하고 이렇게 좀 솔직하고 그런 그 중개업소를 단골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은 이런 서비스 받을 때 훨씬 유리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뭐 중개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몰라라는 경우도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꼭 본인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자료를 챙겨다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매입 부대, 거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역산해서 매입 부대 비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부대 비용을 여기다가 써주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집을 집을 수리하거나 이래가지고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요거는 뭐 또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무엇 항목을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본적 지출에 들어간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을 여기다 써주면은 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비용도 있고, 수수료 등에서 법무사 수수료, 뭐 중개 수수료, 매입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수수료, 해제 그런 것들 여기다 합쳐가지고 적어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필요경비 있죠. 그런 거 다 합친 게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많이 올라갈수록 양도 차익이 적게 되고, 양도 차익이 적게 되면은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원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서 뭐 이제 신고 날짜 뭐 2020년 03월 2020년 3월 며칠 해가지고 오늘 뭐 3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3월 19일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신고인 뭐 이제 아까 그죠? 아무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사인을 해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서에 가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면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간략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은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때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발부해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건데, 오늘 이게 뭐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막 떠들어대고 좀 그런 건데, 하여튼 요령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전산으로다가 이제 하는 것도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 보면은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걸 따라서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다 기입해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